안녕하세요.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. 마인드골프의 골프 상식사전 저자직강 제 34번째 샷 시작합니다. 네, 오늘은 PGA 투어의 제5회 메이저라고 불리는 그 더 플레이어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주제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골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평정심을 잃지 않는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그 더 플레이어스 골프장은 그 TPC 서그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골프장에서 대회를 하는데, 이 골프장의 17번 홀이 파3로 되어 있는 그 아일랜드 홀로 유명합니다. 이 완전히 그린을 뺀 나머지는 다 페널티 구역, 예전 말로 이제 워터 해저드로 되어 있는데요. 이 골프장의 이 거리가 한 130야드 밖에 안 되는 이 홀에서 대단히 많은 선수들의 볼이 그 페널티 구역으로 이제 빠지기도 하고요. 그 1년의 통계를 보면 한 12만 개의 공이 그 페널티 구역, 워터 해저드에 빠진다고 합니다. 물론 아마추어들의 공이 훨씬 많이 빠질 거고요. 이 대회하는 기간 나머지는 이제 아마추어에게도 개방이 되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볼은 아마추어의 볼이 될 것 같은데요. 2013년에 이 TPC 서그레스에서 한 더 플레이어스 대회에서 세르지오 가르시아의 경기를 보면서 과연 위기관리 능력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좀 빗대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대회는 2011년에는 최경주가 그 처음으로 그 더 플레이어스에서 우승을 했고요. 또 2017년에는 김시우가 우승을 해서 한국 선수에게는 두 번의 우승을 준 그런 대회이고 골프장이기도 합니다. 이 연장에서도 이렇게 그 최경주 같은 경우 연장에서 그 기억하기로는 그 TPC 서그에서 17번으로 해서 연장 홀로 이제 그 경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 세르지오 가르시아가 2013년에 있었던 그 더 플레이어스에서 어떻게 플레이했는지를 좀 보면, 우리가 보통 대회를 할 경우에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하죠. 그래서 한 개의 라운드는 총 18홀로 구성이 되죠. 그래서 4개 라운드를 할 경우에는 총 72홀을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. 그 세르지오 가르시아가 한 70홀까지 1등을 하고 있었어요. 두 개 홀이 남은 거죠. 방금 전에 얘기했던 17번 홀, 이게 파3 아일랜드 홀이에요. 파3 아일랜드 홀이고, 그 다음 18번 홀이 있고요. 18번 홀은 파4이고요. 그래서 이 70홀까지 1등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 이제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.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아일랜드 홀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71번째 홀이죠. 이제 두 홀 남은 거죠. 72홀에 두 홀 남은 상태에서 이제 티샷을 딱 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티샷이 이 페널티 구역인 해저드에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골프장이 이제 파3 같은 경우에 이제 물에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, 이 골프장은 여기 아일랜드 홀이 이렇게 있고, 이 다리, 이쪽이 다리예요. 그리고 이쪽이 티잉 그라운드가 이렇게 있으면, 여기서 티잉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공을 쳤을 때 그린에 이렇게 딱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 이제 페널티 구역에 공이 떨어지면 이쪽에 드랍 에리어가 있어요. 드랍 존이 있고요. DROP 그래서 드랍 존이 있고,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샷을 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물론 이제 이 해저드에 들어갔을 경우에, 그 페널티 구역에 들어갔을 경우에 여기서 한 타를 치고, 이제 만약에 공이 이렇게 물에 들어갔으면 이게 두 타째 되고, 여기서 다시 세 타째를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. 이건 본인의 선택이에요. 아니면 드랍 존에서 여기다 공을 놓고 이게 세 타째 칠 수도 있는데, 세르지오 가르시아는 여태까지 1등을 하고 오다가 여기서 이제 이 페널티 구역에 들어간 걸로 인해서 조금 약간 세르지오 가르시아가 다혈질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세 번째 샷을 친 것을 선택을 했어요. 아무래도 이 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략 한 130야드 정도 되는데, 뭐 거리가 뭐 어려운 거리는 아니죠. 뭐 미터로 따지면 한 115m 정도 되는 거니까, 뭐 대부분의 선수들은 피칭 웨지나 뭐 52도, 뭐 갭 웨지 또는 어프로치 웨지로 보낼 수 있는, 뭐 선수에 따라서는 샌드 웨지 치는 선수도 있겠지만, 그래서 올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거리도 아니고 상당히 쉬운 거리인데, 이 나머지 지역이 워터 해저드, 페널티 구역이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감이 있어요.
특히 이제 맨 마지막 핀 포지션은 이쪽에 있거든요. 4라운드에는. 굉장히 어렵죠. 여기 안에는 이제 벙커가 조그만 게 하나 있고, 때로는 공이 쳐서 이렇게 그린에 맞고 튕겨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쪽 그린 같은 경우, 이 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. 게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리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걸로 마인드 골프가 기억이 나는데요. 최근주 선수는 이쪽에 붙여가지고 이제 연장에서 그 데이비드 탐스를 이기고 이제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여튼지 간에 세르지오 가르시아는 1번 티샷을 해서 물에 들어가고, 그 다음 세컨샷의 이 드롭존, 이쪽은 아마도 한 50야드 정도 되나? 50에서 60야드 정도로 기억나는데요. 짧은 거리에서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게 훨씬 더 쉽기도 하죠. 물론 어떤 경우는 풀스윙 하는 게 더 쉬워서 여기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, 실제 피니치가 이쪽에 있다면 이쪽에서 어프로치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세르지오 가르시아는 여기서 세 타째를 해서 또 쳤는데, 또 안타깝게도 또 워터히즈에 또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5번째 타로 이제 그린에 공을 올렸고요. 5번째 타로 그린에 올려서 투퍼트를 했으니까 파3에서 총 7타를 쳤으니까 쿼드러플 보기를 한 거예요. 1등을 하다 두 홀 남겨 쿼드러플 보기 했으니까 우승은 당연히 할 수 없죠. 마인드 골프가 기억하기로는 이 당시에 이제 우승을 타이거 우즈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. 여튼지 간에 세르지오 가르시아는 그 첫 번째 올라오지 못한 그 해저드에 들어간 그 페널티 구역에 들어간 공으로 인해서 간혹 보면은 선수들이 여기서 세타째를 어프로치 워낙 잘하니까 여기서 붙여서 원퍼스를 해서 보기로 막는 경우도 있거든요. 뭐 적지 않은 경우가 그렇게 보기로 막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 18번 홀에 가서 버디를 하거나 뭐 다른 선수가 또 혹시라도 또 보기를 하면 연장을 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좋은 찬스를 조금 자신의 그러한 기분 나쁨, 그런 위기관리 능력이 조금 떨어진 거죠. 아무래도 성격이 급하거나 업다운이 좀 심하신 분들이 좀 그런 면에서 좀 한번 화가 확 나면 참을 수 없어서 약간 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오기로 치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, 아마추어들도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도,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게 우승을 할 수 있는 대회를 날리기도 하지만,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또 자주 라운드도 못하고 하는데 기분 좋게 라운드도 끝내지도 못하고, 이걸로 인해서 또 한 두세 홀 정도 이제 더 많이 치게 되면 타수에도 좋지 않잖아요.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선수들도 이렇게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한데, 아마추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위기관리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.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0대를 좀 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핸디캡이 뭐 물론 언더파도 칠 때도 있고 하지만 보통 한 개나 두 개에서 한 네다섯 개 정도의 핸디캡을 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주로 이제 파를 많이 하는데, 만약에 어떤 홀에서 뭐 1, 2, 3, 4, 5번이 있으면 여기서 보기가 딱 나왔다 그러면 뭐 보기는 나올 수 있죠. 근데 그 다음 홀이 이제 파가 되면은 괜찮은데, 만약에 보기를 하고 다음 홀에 또 보기를 했다. 그래서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보기가 연속 2개가 나오면 약간 긴장을 해요. 왜냐하면 흐름상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. 또는 아니면 어떤 홀에서 더블 그 이상이 나와도 더블이나 트리플 보기가 나오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거든요. 그랬을 경우에도 다음 홀에서 빨리 파로 올 수 있는 그런 위기관리 능력을 좀 최대한 빨리 보여서 그런 상황의 흐름을 좀 바꿔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일종의 나만의 어떻게 보면 경광등, 레드 알랏을 띄워서 보기가 2번 나왔지? 그러면 이제 좀 다음 홀에서는 꼭 어렵지 않게 파를 하도록, 너무 무리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, 또는 뭐 보기가 나왔어도 그 다음 홀에 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. 특히나 뭐 더블 보기나 트리플 보기는 가끔 하는데, 이럴 때는 더더군다나 이제 빨리 흐름을 전환해서 다시 또 이제 원상태로 좀 빨리 가도록 노력을 하는데, 자신만의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. 만약 보기 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더블이나 트리플이 막 연속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건 자기 자신이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, 뭐 보기 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더블이 연속 2홀 나왔다, 또는 뭐 보기 다음 더블 다음 보기 다음 더블 다음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조금은 좀 자기 자신의 어떤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, 그리고 또 너무 무리하지 않는 뭐 그런 그 플레이를 해서 다시 좋은 흐름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
뭐 돈도 많이 번 선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타로 인해서 꽤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특히 우승 같은 경우는 뭐 평생 우승을 한 번도 못하고 그 선수 생활을 끝내는 선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지 간에 프로 같은 경우는 한타가 정말로 대회를 우승하고 우승을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세르지오 가르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선수 그 우승권에서 아주 멀어지는 극복하기 힘든 선수에게 한 4타 정도는 굉장히 크죠. 아마추어에게도 크지만 선수에게는 훨씬 더 크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위기관리 능력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왜냐하면 그 골프는 이렇게 흐름의 운동이거든요. 그래서 아주 잘 될 때도 있지만 아주 안 될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안 될 때 어떻게 다시 더 안 되지 않고 좋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를 이게 좀 자기 자신의 그 방법으로 한번 좀 나는 좀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그 전의 상황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번 홀에 나의 원래 나만의 파를 기록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잭 니클라우스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샷은 다음 샷이다라는 측면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좀 같은데요. 여러분들이 또 다음 라운드에 혹시 가셨을 때 어떠한 좀 평상시 치던 것보다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자기 자신의 그 위기관리 능력으로 흐름을 좀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한번 어떤 형태로든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그 지난 과거의 그런 샷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요. 그런 것을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탓을 자기에게 돌리고 다음 샷에 집중하는 거예요. 아, 이거 캐디가 어땠다. 또 내 동반자가 어땠다. 내가 뭐 오늘, 뭐 잠을 제대로 못 잤다. 다, 어쨌든 이게 다 핑계거든요. 그런 핑계들을 자기 자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쳐야지라는 그런 자세로 좀 접근을 한다면 조금은 좀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.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. Don't worry, just play mind golf. Bye!